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수학을 못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현 시점까지 대학원 기간을 제외하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 이런저런 데서 들려오는 다양한 수학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누구는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 또 누군가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선행을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집을 몇 번씩 돌려야 한다 등의 이야기까지도 꽤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빠져버린 피상적인 학습법,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학 학습의 본질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도대체 수학 학습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든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거쳐 또 대학원에서 수학 연구를 하면서 많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물론 학원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또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념이든 혹은 문제를 푸는 것이든 그것을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물론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를 보면서 막연히 생각만 해보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개념이나 문제의 원리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식을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는 바로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다 가끔씩 맞이하게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57부터 83까지의 자연수가 몇 개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누구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57부터 83까지 하나씩 자연수를 세보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고 하나라도 잘못 세면 답이 틀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는 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개수를 세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이 유형의 문제에 대한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공식은 n 빼기 m 더하기 1이라고 알고 있고 따라서 이 공식을 적용해서 83 빼기 57 더하기 1은 27이므로 27개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식을 써서 푸는 것은 수학적인 풀이 방식일까요? 만약 이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도 수학적인 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공식의 원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이것만 쓰고 있다면 그것 역시 수학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암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왜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지를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m부터 n까지의 개수를 세는데 그냥 n 빼기 m이 아니라 n 빼기 m에다가 1을 더하는 것일까? 한참 이것을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이 공식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리를 알게 된다면 이 공식을 거의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1부터 83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쭉 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어디쯤에 57이 있을 것이고 그 앞에는 56이라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부터 83까지는 총 몇 개의 숫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 아무도 n 빼기 m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83 빼기 1 더하기 1은 83이므로 83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공식에 중독된 사람으로 자신의 수학 학습 태도를 심각하게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83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83이라는 숫자 자체가
1부터 83까지의 숫자를 센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1부터 56까지의 숫자는 총 몇 개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56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7부터 83까지 자연수가 총 몇 개인지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1부터 83까지 자연수의 개수인 83에서 1부터 56까지 자연수의 개수인 56을 빼서 83 빼기 5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7부터 83까지의 자연수의 개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럽게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면 아까와 같은 공식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수 n부터 n까지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n에서 n보다 하나 앞에 있는 수인 n 빼기 1을 빼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n 빼기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n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는 n 빼기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식을 아주 간헐적으로 사용하긴 해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리를 사용해서 어떤 자연수부터 어떤 자연수까지의 개수를 세줄 때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의 1을 뺀 그 수를 빼주는 방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57부터 83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의 경우 그냥 83에서 56을 빼주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뭐 그리 큰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식을 쓰면 굳이 번거로운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더 나아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느니 차라리 이 공식을 써서 더 많은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바로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되는 생각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인지는 이 문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57부터 83까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57부터 83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57부터 83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었다면 지금 제시한 문제인 57부터 83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한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것은 같은 문제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유형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57부터 83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1부터 83까지의 자연수의 개수인 83에서 1부터 56까지의 자연수의 개수인 56을 빼주면 57부터 83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57부터 83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부터 83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에서 1부터 56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3은 3 곱하기 27 더하기 2이므로 1부터 83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는 27개이고 또 56은 3 곱하기 18 더하기 2이므로 1부터 56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는 18개입니다. 따라서 57부터 83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는 27에서 18을 뺀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서 보았듯이 어떤 개념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은 그냥 아무런 체계도 없이 마냥 숫자를 세고 있는 활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공식을 무차별적으로 암기하여 적용하는 활동도 아닙니다. 수학 학습의 본질적인 태도는 스스로 어떤 개념이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왜 그것이 성립하는지 그 원리를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 혹은 문제도 더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고하는 능력이 함께 길러짐으로써 이후에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문제도 자신의 사고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개념 및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후에는 고난도 문제를 푸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본질적인 수학 학습 태도가 없이는 개념 학습을 하건 문제를 많이 풀건 선행을 하건 문제집을 몇 번씩 돌리든 높은 수준으로의 실력의 상승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고력도 길러질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비교적 간단한 개념 혹은 문제를 통해서 수학 학습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수학 학습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잘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본질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